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에 홀로 앉은 모습도 공개되면서 위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본 건데 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분쟁 해결기구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가 서울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호주 시드니 등 세계 각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특히 미 연방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도에 머물겠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먼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대회가 함께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과의 협상은 빅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적절한 시기로만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피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성사에 도움이 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더불어 남북미 회담 또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자 회담 성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 만남의 사전 작업 역할을 할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와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요청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청와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집권 2기 출범을 공식화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조금 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명목상 북한을 대표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국무위원장의 것으로 돌리며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됐고 대미라인 핵심인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로 대표하는 수반으로 새로 규정하는 절차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주석재 부활 관측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헌법 위에 헌법으로 불린 유일영도 10대 원칙에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되어 있어 김 위원장이 주석이 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2012년에는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 어느 정도 예측되어 온 내용인데요. 향후 전국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은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주석단에 홀로 착석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과 상임위원장 3명이 함께 앉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이 풍경을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면서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5번이나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요. 제재로 굴복시키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 심각한 타격을 주자고 강조해 말을 뜻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 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기념해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평양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 군용 차량 217대가 집결한 모습이 위성에 잡힌 겁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이나 신형 무기를 공개한다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자력갱생은 핵경제의 병진 노선보다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지난해 입장을 재확인한 것뿐이라 일축한 가운데 향후 북미회담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을지, 재개된다면 강화된 김 위원장의 위상으로 탑다운 방식의 소통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이 감찰 결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지 않는 사이 황 씨는 마약 검사를 대비해서 제모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황하나 씨.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단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조모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수저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최근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황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어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실 수사가 확인되었다며 대기 발령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황 씨가 처음 경찰에 입건된 시기는 지난 2015년으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이 황 씨는 길었던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르고 염색, 탈색, 제모를 한 것으로 알려져 혹시나 있을 마약 검사를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황 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과 친구라는 내용의 발언을 평소 지인들에게 했던 만큼 경찰과의 유착 관계 및 청탁 여부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기소 1호 연예인인 배우 손승헌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 건데 실형 선고로 오히려 군면제를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던 검은색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배우 손승헌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손 씨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1심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책임을 모면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윤창호법이 아닌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최대 15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가 군입대를 앞둔 손 씨에게는 도리어 면제수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소집이 면제되는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꽃이 튀면서 긴급 휴양했습니다.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항공기 창밖으로 폭발음과 함께 날개 밑에서 노란 불꽃이 번쩍입니다. 잠시 뒤 진동과 함께 또다시 불꽃이 보입니다. 어제 오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203 편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전 7시 34분 이륙한 뒤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회항해 38분 만인 8시 12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소방차가 출동해 대기했지만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륙 중에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장은 이륙 중에 이상을 느껴 곧바로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 188명은 부상 없이 무사히 내려 제주행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았는데 일부는 불안감 때문에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LA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생을 항공산업에 헌신한 조 회장에게 마지막 비행길이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운구는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네, 고 조양호 회장의 운구를 실은 대한항공 K012 정기편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40분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에 고인이 깊은 애정을 보였던 에어버스 A380 기종이 마지막 비행을 함께했습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전무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는데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면서 조 회장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구차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빠져나가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조 회장의 장례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조문객은 잠시 뒤인 정오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발인은 오는 16일 오전 6시로 예정됐고 장지는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이 잠든 경기 용인시 하갈동 신갈선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시 19분, 저녁 7시 19분에 열렸습니다. 지난해까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계가 오랜 연구 끝에 올바른 날짜가 11일이라고 결론 내면서 올해부턴 11일에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소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과거 비행장이었던 곳으로 장준하 선생 등 광복군 4명이 74년 전인 1945년에 착륙했던 곳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0년간 일궈낸 위대한 성취를 선현들께 보고한다면서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표어를 내세운 이번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 참여형 축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100년 역사와 함께 앞으로 이어갈 100년도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를 담은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로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 WTO 최종심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개월 뒤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은신 중이던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며 숨어 지낸 지 7년 만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 생활을 해오던 어산지가 경찰에 붙들려 끌려 나옵니다. 지난 2012년 6월 이곳으로 대피한 뒤로 7년 만에 외출입니다. 곧바로 법원으로 향한 어산지는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내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호주 출신의 어산지는 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 성범죄 수배는 철회됐지만 2012년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영국 수사당국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시민권을 제공하면서까지 어산지를 보호하려 했던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모레노 대통령 취임 후 어산지와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외교적 보호망도 철회했습니다. El señor Assange violó reiteradamente disposiciones expresas de las convenciones sobre asilo diplomático de La Habana y de Caracas. 지난 2006년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어산지는 방대한 양의 미국 외교 전문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2016년 대선 때는 이메일 폭로로 당시 클린턴 후보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어산지를 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미 법무부는 어산지의 체포와 함께 곧바로 영국 측에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1500년 전 대가야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경북 고령에서 열렸습니다. 가야인들이 입던 옷을 입고 톡이나 가야금을 직접 만들면서 가야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장간에서 가야시대 농기구를 만들고 장인의 도움을 받아 토기도 빚어봅니다. 종이로 만든 장수들의 갑옷을 입어보고 직접 제작한 칼을 휘둘러 봅니다. 투구 만들기랑 칼하고 활 그리고 방패까지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만족합니다. 공연장 옆으로는 융성했던 대가야 시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수업 대신에 이렇게 수업을 대신해서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500년 전 대가야인의 삶을 다룬 대가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대가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철을 소재로 체험하도록 꾸며졌습니다. 고령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야 건국 설화를 예를 들어 증명해 줄 그런 또 중요한 출토물이 현재 발견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서 가야 고분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대가야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KT가 황재균의 3타점에 힘입어서 키움을 꺾고 올 시즌 원정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LG는 2타점을 올린 유강남의 활약 속에 삼성을 꺾고 전날의 역전패를 서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원정 첫 승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듯 KT 타선은 초반부터 불방망이를 터뜨렸습니다. 1회 초 2번 타자 황재균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서 강백호가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3회엔 심우준의 2루타와 황재균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4회 센지의 솔로 홈런에 추격을 호용한 KT. 5회 키움 수비진의 실책과 폭투로 2점을 추가했고, 로하스가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9회엔 황재균의 중전 안타와 상대 폭투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황재균의 3타점 맹활약 속에 KT는 키움을 8대1로 꺾고 시즌 원정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삼성을 5대2로 꺾고 전날의 뼈아픈 역전패를 소록했습니다. LG 유강남은 솔로 홈런을 포함한 2타점에 결승 득점까지 기록하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활약했습니다. 두산과 SK, NC도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 남동쪽 4.5km 해상에서 9.77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전복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5명 중 4명은 근처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 구조했지만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남동생을 업고 탱크 곁을 지나가는 소녀의 모습.
미군에게 붙잡힌 북한군들, 부상당한 군인을 실어 나르는 미군의 모습 등 전쟁의 공포가 선명하게 전해지는데요. 이 사진들은 영국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한 남성이 한 장당 4-5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흑백 사진을 컬러로 되살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복원 작업에 성공한 남성은 이 사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던 가족들의 아픔을 상기시키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에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난감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옷가지가 모두 타버렸다며 산불 재난 지역에 헌옷들을 보내달라는 안내글. 고성군 측은 허위 정보라며 오히려 구호 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헌옷 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보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기부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엉뚱한 안내글 탓에 퇴색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의 석회암 동굴인 성류굴에서 1200여 년 전 화랑과 승려 이름이 새겨진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동굴 안에서 돌 등에 새겨놓은 글이 발견된 건 국내에서 처음이라는데요. 문화재청은 동굴을 조사하던 중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석 명문 30여 개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승려 법령이 다녀갔다는 내용이나 여러 화랑의 이름들도 발견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성류굴이 신라시대 화랑이나 승려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명승지였으며 수련 장소로도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 민화 수업과 K-팝 수업을 참관했는데요. 민화 수업에서 김 여사가 나비 문양의 그림판을 택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를 향해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K-팝 수업에서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언어 장벽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지금은 드론 전성시대.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이를 막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드론 박람회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선 드론 단속을 위한 것들이 소개됐는데요. 규제에 맞게 드론 주행을 돕는 앱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불법 드론을 잡기 위한 경찰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젠 정말 드론의 시대가 가깝게 느껴지네요. 여기 주인 앞에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이 있는데요.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자전거를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남성.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가 바로 자전거 주인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 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소년에겐 각별한 자전거였기에 더욱 상심이 컸다는데요. 자전거는 물론 동심까지 앗아간 나쁜 도둑.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스케일이 더 큰 도둑들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가방 도둑이 차도둑 됐습니다. 늦은 시각 승합차에서 내리는 이들. 그리곤 주차된 차로 바꿔 타는데요. 이들은 차 주인이 아니라 도둑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차량 절도범이 아니었는데요. 훔친 가방에서 차의 주소지를 추적한 후 훔치러 온 겁니다.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였다는데 멀리 못 갔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비가 내리면서 벚꽃잎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양재천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벚꽃들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전해드릴게요. 출근길 중부 곳곳에서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대관령 영하 2.9도, 서울은 5.6도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봄 날씨를 도착했습니다. 서울 17도, 전주는 19도가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먼지 농도도 다시 짙어집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에서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벚꽃나들이 다녀오지 못하셨다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벚꽃잎이 꽃비가 되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짙은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5.6도, 대구는 8도입니다. 낮에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가 되겠습니다. 유독 올 봄은 겨울의 심술이 짓궂죠. 짧아서 더 소중한 이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재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